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분기 테슬라의 실적 발표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핵심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 그리고 과연 트럼프가 일론에 지금도 사업을 좀 방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보다도 더 큰 막심한 피해를 입힐 것인가, 그에 대한 저만의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근저에 깔려있는 불안감이 있죠. 왜냐? 14%의 폭락을 당일 하루 만에 경험을 최근에 했었었고, 뭐 가장 최근에는 또 6% 후반대에 폭락을 경험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우리가 근저에 깔려있는 불안감이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테슬라에 대해서 미래 사업, 특히 로보택시라든지 뭐 옵티머스, 뭐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테슬라의 주가는 우리가 14% 이상의 폭락을 또 당일 거래일 만에 나올 수가 있다. 자, 그게 있죠. 자, 그럼 과연 트럼프가 지금 일론이 계속 앱스타인 이야기를 지금도 잠잠해졌긴 했지만은, 이게 다시는 일론의 평생 앱스타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정말 테슬라에 일론이 또 도발을 계속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테슬라의 스페이스X 사업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물론 여전히 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내가 세상에 무엇을 남겨야 할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트럼프가 194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80이 넘었고, 만으로는 79세더라고요. 그러면 그 역시도 내가 지금 마가라고 하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미국을 다시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고 있죠. 자, 저는 트럼프의 넥스트 스텝, 그러니까 다음 단계의 메시지는 뭐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가 임기가 이제 4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어떻게 보면 또 3년 6개월인데 이게 또 금방 갑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79세의 트럼프는 당연히 더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80대 있었을 때는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미국으로 부흥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뭐 AI 시대로의 선구자 역할을 했었던 대통령, 이런,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 사업들,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을 더 배려를 하는 정책을 했다면은,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그 뒤에 남아있는 2년의 시간 동안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이제 다음 단계로서의 그의 어떤 행보를 봤었을 때, 그걸 제가 한번 추론해 봤을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저는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자신을 감정적으로 좀 건드리고 있죠. 영리는 건드린다고 할 만큼 이제 굳이 꺼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꺼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냉정함을 찾고 있는 이유가 그만의 넥스트 스텝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너무나 심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알겠어, 그럼 내가 너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보겠어, 폭파시켜 버리겠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었거든요.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 역시도 그 나름의 그만의 셈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저는 이제 베론 트럼프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베론 트럼프는 누굽니까? 트럼프의 3남 2년가요? 그게 막내 아들이고, 왜 베론 트럼프를 애지중지할까요? 바로 멜라니아, 현재 영부인이죠.
멜라니아의 외동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도 뛰어나고 뭐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이 좀 규감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너무나 애지중지하는, 그러니까 아빠로서의 그 역할도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베론 트럼프,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제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베론 트럼프에게 일론의 이 미래지향적인 사업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업들을 망가뜨리는 아버지로 기억이 되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베론 트럼프 역시도 지금 미 대선 때도 트럼프에게 여러 가지 청년들, 자신과 똑같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들의 어떤 목소리들을 대변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매우 대선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트럼프에게 해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역시도 베론과 대화를 계속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많이 좀 들어보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아버지로서 베론 트럼프가 앞으로 뭐 정치가가 됐건 경제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아버지가 미국을 부흥시켰지만은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트럼프와 척을 지면서 그 사업의 어떤 성장을 퇴보시킨 아버지로 남고 싶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녀를 둔 아버지 입장에서 내 자식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아마 자녀를 두신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고 계실 겁니다. 남들한테 내가 어떤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내 자녀에게만큼은 내가 멋진 아버지, 이 시대를 이롭게 하는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제 삶에 저는 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투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관찰자가 아닌 내가 직접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보니까 아버지로서의 트럼프의 그 관점에서도 한번 보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테슬라의 사업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뜨리는 그런 쪽의 어떤 행보들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두 사람이 또 설전을 벌이는 날이 올 것이라고 봐요. 자, 그럴 경우에 단기적인 주가의 어떤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것이 테슬라 전체 사업의 펀더멘탈을 해칠 만큼의 그런 일을 트럼프는 하지 않을 것이다. 감히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우리 트럼프가 과연 테슬라를 어느 정도까지 괴롭힐 것인가. 근데 저는 그 괴롭히는 수위를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조절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25년 2분기 실적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이 바로 2025년 1분기 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한 부분, 그리고 재무제표가 나오는 그 장표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테슬라가 연간 인도량에 대한 가이던스를 그 분기 4분기 실적 발표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1월 말에 했으니까 이제 1월 달이죠.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그때 한 해의 인도량의 목표를 발표를 해 왔었죠. 그래서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2024년 1분 이제 그때 1월 달에 노터블리 로우라고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죠. 그러니까 인도량 자체도 제시를 못했었던 2023년 4분기 때 테슬라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그때 거의 두 자릿수로 하락을 했었죠. 인도량이 완전히 폭망에 가깝겠구나. 왜냐? 일론이 노타블리 로우라고 하면서 노타블리라는 단어까지 썼었죠. 현저하게 낮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번 2025년도는 지금 아직까지도 2025년도 전체 인도량에 대한 목표치가 안 나왔어요. 왜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는. 근데 일론이 2025년 1분기 실적도 이야기를 했어요. 2분기 때
2025년 전체 인도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과연 얼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지, 물론 많이 늦었습니다. 아직 그대로 6개월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34만 6천 대, 그리고 38만 4천 대 합쳐서 약 72만 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체 인도량이 179만 대였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3분기와 4분기가 48만 대, 48만 대로 놓고 본다면 한 168만 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6%의 판매량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론이 이번 가이던스 때, 이번 실적 발표 때 과연 2025년 전체 인도량을 얼마로 이야기를 할지가 꽤 큰 관심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AI 시대, 로보택시, 옵티머스 다 좋습니다만은 실적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전기차 판매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1년 농사에 대한 어떤 테슬라 본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테슬라 주가에 큰 영향을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면 일론이 2025년 1분기 실적 때도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을 건데, 그 이야기를 왜 2분기에 할 것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 건데,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연말까지 로보택시를 몇 대 정도 길거리에 굴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동시에 발표를 하려고 이 인도량에 대한 연간 가이던스를 뒤로 미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인도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자동차를 주문을 한 고객들에게 인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주인이 없이 테슬라가 주인이 돼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컨셉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거를 조금 넓은 범위의 프레임으로 본다고 한다면, 좀 다르게 본다고 한다면은 그냥 길거리에, 이 지구상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수를, 테슬라의 전기차 수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인도량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인도량 플러스 로보택시 수.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 하면서 앞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2분기 때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로보택시가 지금 뭐 매주 뭐 1000대 얘기도 했었었고 5000대 이야기도 했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과연 테슬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로보택시를 몇 대 정도 그리고 어느 나라에 굴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이번에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도량을 합산해서 이야기를 앞으로 해 나갈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로보택시를 연간 얼마 정도로 길거리에 굴려 다니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매우 좀 긍정적인 숫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0.29달러, 0.3달러더라고요. 이제 EPS 컨센서스가 말이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EPS가 0.62달러가 컨센서스였다가 0.52달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미스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실적 발표 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0.52달러의 작년 EPS 대비해서 만약 이번에 0.3달러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0.2달러가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PER을 계산할 때 야후 파이낸스의 트레일링 PER 관점으로 본다면은 2024년 2분기 때 EPS 0.52달러가 사라지고, 이번에 컨센서스 0.3달러니까 0.3달러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EPS가 1년 단위로 계산하니까 줄어들죠. 그 줄어드는 폭이 아마 10에서 15%는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77의 PER이죠. 그 PER 177이 10에서 15% 올라간다고 한다면 거의 PER이 가만히 있다가 아마 실적 발표 그 다음 날에 PER이 200을 넘어가는, 지금 주가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빅테크에서 PER 200이 이전에도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저항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PER이 앞자리 1인 거하고 PER이 앞자리가 2인 거는 심리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뭐 테슬라가 EPS에 놀랄만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작년 수준을 회복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한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컨센서스가 0.3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오히려 더 미스가 될 테슬라 현재까지 실적 발표 때 보면은 그 컨센서스는 미스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2분기 2025년 1분기도 마찬가지였고 2024년 4분기 역시도 컨센을 미스했었습니다. 자, 그 추세로 본다면은 컨센이 0.3달러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다. 좀 각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제가 최근에 실적 발표 때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EPS가 주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이상하게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실적의 이 컨센서스와 미스와 비트와 서프라이즈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테슬라는 그것이 물론 뭐 선반영될 수 있습니다.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때 어닝 미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여전히 이제 미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 실적 발표 때 관심이 쏠리는 경향도 물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그 포인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탄소 배출권이 이번에 사실 일론이 가장 좀 충격을 먹은 것이 저는 정기적 보조금 폐지보다는 탄소 크레딧이 미국에서 사라진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7월 4일 날 서명이 있었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5월달과 그러니까 4, 5, 6이죠. 4월달과 5월달에 미국에서 이제 받게 될 탄소 크레딧이 소급적인 데서 소멸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 달치의 탄소 크레딧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그리고 탄소 크레딧은 전 세계에 통용이 되는 것이어서 다른 나라의 탄소 크레딧도 여전히 이제 받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만큼은 탄소 크레딧의 어떤 그 소멸 소식이 직접적으로 EPS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7월 한 달, 한 26일 정도 되겠죠. 그 부분으로 제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서 이제 완전히 드러나겠죠. 탄소 크레딧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나오겠는데, 저는 이것이 그 트럼프의 서명으로 인해 가지고 2분기 전체 탄소 크레딧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2분기에 탄소 크레딧은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치가 EPS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에너지 사업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에너지 사업이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된다고 했었을 때, 그때 금액이 어떤 기업들하고 B2B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 일시불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 분할로 이제 테슬라에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때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 그 부분의 디플로이먼트는 별도로 실제로 테슬라 통장에 찍히는 그 돈은 이전에 한 3분기, 4분기 정도, 그러니까 분할해서 테슬라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존재했었던 디플로이먼트가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9.6기가와트 아워의 성격보다는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최근 1년 동안에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디플로이먼트를 계속 기록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현금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현재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테슬라가 여전히 지금 10,000개가 넘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주가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부분도 아마 테슬라의 전체 퍼포먼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가상자산에 대한,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성경지명이 있고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다는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비트코인 역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혼재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인도량 발표 결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경향이 좀 많기는 많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실적 발표 때 선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대부분 보여왔었는데, 근데 항상 또 그렇게 흘러가리라는 보장은 또 없죠. 테슬라가
어제처럼 좋은 이야기들을 좀 인정만 하면은 나와준다고 했었을 때는 또 주가가 방어가 되고, 그리고 실적 발표 때 아마 일론이 보통 이전에 제가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자기로 말미암아 주가가 좀 빠졌다, 그래서 주주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가이던스 때 팩트를 가지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3분기 때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호재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서 왔었던 실적 발표 때 흐름을 본다면은 EPS의 숫자도 물론 영향을 미쳤지만은 일론이 가이던스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여전히 최근에서 왔던 흐름에서는 그 이전에 2023년도 때 2022년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사업이 계속 이제 구체화가 되어 가고 있고, 이게 이제 돈으로 찍히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이제 곧 오는 것이잖아요. 의미 있는 실적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사업에 대해서 일론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관심도나 비중, 그리고 실질적인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더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이 미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트럼프가 과연 사업을 방해를 할지, 그것도 막심한 피해를 주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저만의 생각과, 그리고 이번에 2025년 2분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있어 왔었던 실적 시즌을 놓고 본다면은 확연하게 좀 다르긴 합니다. 되게 결과들이 실적 시즌에 좋았어요.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을 저는 조금이라도 더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주가가 얼마 정도 더 빠질지, 뭐 조정을 받아 횡보를 하면서 오히려 좀 호재들이 나면 상승할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있어 왔었던 어떤 실적 시즌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은 마냥 부정적이지만 않다. 오히려 실적 시즌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